했지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막 이런 자리인 줄 몰라서 저는 일단 제가 해놨던 기획안을 바탕으로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거동이 불편하신 저희 외할아버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기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해보았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선 시장 분석은 택시 호출 시장으로 저는 타겟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출발지와 도착지만 선택을 하면 택시를 배차해주는 택시 호출 앱 사용이 되게 일상화되었다는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택시 호출 앱에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1000만 이상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20년부터 점차 커져가지고 현재 2022년에는 2조 4,1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그냥 길가에 나가서 손을 들면 이제 오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택시를 타고 싶어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택시가 와서 이제 타려고 해도 예약이라는 게 이미 써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태워가거나 이런 현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이나 또 택시를 기다리는 노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처럼 나이를 먹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택시를 탈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좀 바깥바람도 쐬고 싶은데 택시를 잡기가 영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이는 단순히 이런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수치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동백택시라는 택시 호출 앱에서 나온 조사 결과로는 60대는 4% 그리고 70대는 1% 정도로 세대별 이용률에서도 노인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택시 호출 앱이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세대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로 노인의 이동권까지 제한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제를 도출해보자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택시 앱 사용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독점을 하고 있는 카카오티를 예로 들고 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 물론 앱을 다운받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앱을 실행하게 되면 우선 택시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착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발 위치를 설정한다면 이 출발 위치도 이 지도에 맞춰서 저 물체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잡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고 나면 택시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뭐 블루,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 오는 블루, 또 블랙, 일반 호출, 벤티 너무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겠지만 그저 저는 택시를 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결제 수단입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뭐 포인트를 쓸 수도 있고 쿠폰을 쓸 수도 있고 뭐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들도 있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거에도 이제 내가 이 카드 결제하면 바로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도 한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기가 성공이 되어서 호출을 한 후에도 이제 기다렸다가 뭐 택시기사분께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6단계를 거쳐야만 택시 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과연 없었나? 라고 이제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지만 노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면은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100원 택시라는 것이었는데요. 100원만으로 이제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처음 실시한 후에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모두타 돌봄 택시라고 해서 얘는 이제 서울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 요양 수급자 중에서 시설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재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되게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것을 지금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1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원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모두타 돌봄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을 정해줘서 월 5만 원까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서비스의 문제라고 한다면 1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찾아보니까 여러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거리 제한 등으로 다소 까다로운 택시 이용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저 옆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는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이랑 가까우면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용 기준들이 있어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두타 돌봄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용 대상에서도 조금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별도의 신청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시외 운행이 불가하고 또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는 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고 또 직관적인 실버콜이라는 앱 서비스를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신규 아이템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실버콜이라는 앱을 사용하기 전에는 우선 이용 전 위치 정보 접근 허용과 본인 인증은 필수적이고요. 이렇게 하면 앱을 딱 실행한 후에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 정보 접근을 해놨기 때문에 딱 표시가 되고 밑에 있는 커다란 호출 버튼만 누르면 바로 호출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 배차가 완료되면 그 매칭된 기사님과 함께 현 위치의 정확한 공유를 위해서 통화가 오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스타벅스 목동점 앞이라고 나와도 그 목동점 앞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사님과 통화하는 서비스를 중간에 넣어봤고 또 그렇게 해서 택시를 안전하게 승차하고 나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이 이러한 택시를 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얘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홈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닌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정말 나만 생각했던 걸까? 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을 출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도 이렇게 전화 호출 연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그러한 서비스는 아이나비 모빌리티에서 출시한 서비스였는데요. 얘는 이제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는 그러한 서비스였고 전라남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경주, 성남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를 설정한 후 앱 내 호출이 가능한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앱 내 콜센터를 활용해서 전화로도 또 호출이 가능한 이 두 트랙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탄 후에 지인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아이네비 모빌리티와 실버콜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실버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 구현을 할 때에는 서울시를 우선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했고요.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얘는 60대 이상만 할 수 있도록 노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지원과 연계를 해서 요금의 15% 정도를 할인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버코 같은 경우에는 앱 내 호출 가능 기능 서비스를 아예 없앴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다 직관적인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호출 가능한 것은 탑승객과 또 택시 기사 양쪽 모두의 통화 부담을 줄이고 또 배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호출 버튼으로 택시를 배차를 시킨 후에 배차가 완료되면 그때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시를 탄 후에 안심 메시지를 전송 가능하다는 점은 아이나비와 동일한 그런 서비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실버콜은 아이나비 모빌리티에 대비해서 가격과 또 직관성적인 측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한데 지금 급한 전화가 네. 행복하게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네네. 네. 저 지금 발표 중인데. 네.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수업 분석으로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 장에 그냥 요약한 것이라 일단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계신지 모르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약한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STP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이용 대상은 60대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데 이동량은 많은 이러한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제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60대 이상 노인층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한다면 그들의 자녀를 타겟팅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부모님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편리하고 직관적인 택시 호출 앱 서비스이라고 명명을 해보았고요. 제가 이렇게 자녀까지 같이 설정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서비스가 더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인층이 아니라 자녀로 확대를 해야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더 잘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의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자녀가 대신 이 앱을 다운받아 보다 쉽게 초기 설정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마케팅 전략으로는 네이버의 배너 광고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였는데요. 얘는 너무 그냥 일반적인 광고 서비스로 네이버에 접속하는 3050의 메인 타겟이 자연스럽게 배너에 노출되고 또 인스타그램에 노출되어서 실버콜을 인지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 데모데이 나가서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했던 거는 주제 자체도 일단 실버층을 타겟하고 있는데 이 실버층을 타겟한 서비스 중에 혹시 모시러라는 서비스 아세요? 타다가 이제 타다의 기사님들을 대부분 제공해주는 타다라는 서비스는 제공해주는 이제 모시러라는 서비스인데 거기가 원래 수인 기사들을 바탕으로 실버층이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사실 아직까지 이 섹터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 대중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할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자녀가 홍보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훨씬 더 진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성을 반영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반영할 필요 없어요.
우선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까 잡았었는데 서울시를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고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어쨌든 저의 할아버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서울시를 타겟으로 했던 거지 이게 막 어떤 막 분석을 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서울시 지원 15%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도 있나요? 그거는 그냥 서울시가 어떤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질문들이 아마 많이 올 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왜 노인을 위한 서비스인데 노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 아니라 비중상으로 왜 서울을 잡았냐? 그리고 서울은 사실상 택시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왜 서울에서 시작하려고 하냐에 대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너무 좋지만 이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지역 상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걸 우선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도 15% 할인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엣지 포인트로 빠르게 잡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실제로 서울시 1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노인을 위한 혹은 이런 이제 이동권을 위한 예산들이 서울시에 이 정도 배정돼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모시러라는 서비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서비스 운영했던 방식들도 보면은 충분히 그런 지원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를 찾아서 보완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앞에 발표해줬던 발표자님이랑 동일하게 시간이 15분이잖아요, 데모데이가. 근데 충분히 너무 아이디어의 시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치, 노인들이 부르기 힘들지, 이건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 6단계 설명하는 게. 근데 이거는 카카오 대부분의 대중들은 10대건 20대건 뭐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대부분 써봤을 거예요, 데모데이 하는 공간을. 그래서 6단계를 다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써보셔서 아시죠? 노인들이 이걸 부르려면 도착지 설정부터 지도도 봐야 되고 단계도 많고 심지어 불러도 요즘 안 와요.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잡해요. 딱 진짜 이것만 10초 안에 끊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여기 많이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물론 뒤에 이제 뭐 아이나비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노인들을 위한 택시가 가져야 되는 강점들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로 가격적으로 아무래도 좀 경쟁력을 가지면 노인분들 부담스럽지 않겠죠? 아니면 대중교통 탈 테니까 요즘 대중교통도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탑승의 편의성. 이거는 모시러 같은 서비스, 타다 같은 서비스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행기사 같은 정말 너무나 매뉴얼적으로 교육이 잘 된 기사님들이 케어를 잘 해주시는데 일반 택시 기사님들이 그걸 해주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끔씩 택시를 타보면 좀 불편한 경우도 많잖아요. 기사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강점 포인트를 갖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선 배차되는 거. 근데 저는 이동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서비스들의 가격은 대검 택시, 탑승의 편의성은 모시러랑 타다. 이 돌봄 택시도 편의성이고요. 있는데 가장 일단 타야 되는 우선 배차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는 없어요. 그걸 강점으로 다루고 있는 서비스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 포지셔닝을 했을 때 아까 시장 포지셔닝이 있더라고요. 시장 편의성을 했을 때 직관성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격, 탑승 편의성이 이미 다른 데들이 좀 잡고 있으니까 일단 타야 되는데 타질 못해요. 그래서 우선 배차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강점 다 비어 있으니까 우리 거기 포지션에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얘까지는 한 장표로 녹여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PPT가 넘어가다 보니까 요 내용이 요거랑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들어야지 집중해서 봐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표상 그냥 아예 한 장에 컴팩트하게 넣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마이너한 포인트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 의견인데 앞단에 설명해 주실 때 어플이 어렵다, 어플 까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비스에 푸는 솔루션은 여전히 어플로 풀고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분명히 앞단에 있던 의문들을 질문으로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노인분들이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뭐 요즘엔 다 LTE 폰 쓴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어플 깔고 하지 않는다. 보통은 다 아직도 문자 안다. 카톡도 배워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들 다 어플로 풀고 있는데 좀 특별하게 뭐 문자에 링크 형식, 웨비넷 형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편하게 이제 자녀분들이 깔아주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이용할 때 여기로 전화하면 돼요. 혹은 뭐 여기 문자로 링크 누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런 쉽게 푸는 방식을 얘기를 하시면 앞단에 어플의 어떤 불편함들을 우리는 보완하고 있다는 거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는 들으면서 의문이었던 건데 제가 어른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전화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위치를 잘못 알려준다든지. 근데 이미 아이나비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한 만약에 질문으로 오면은 보완할 내용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처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화로 노인분들 전화하시면 잘못 듣고 막 서로 위치 파악 못하고 그러지 않냐 이럴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질문으로 와서 했을 때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수학 분석하시고 하셨을 때 택시기사들에게 배차 후 현 위치를 공유해주고 뭐 우선 배차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택시기사분들이 사실상 우선 배차를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가 어디 가는지를 보고 내가 거기 갈 때 배차를 수락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그 시장을 보면. 그래서 타다랑 모시러 같은 서비스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타겟해야 되다 보니까 직접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매뉴얼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택시기사는 다 개인 택시들은 어쨌든 개인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일부의 수익을 그냥 그 업체에 연결된 그 사업체에 납부를 하는 거지 직원이 아니라서 내가 가는 지역의 배차에만 수락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시장을 혹시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질문을 좀 크리티컬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여기였구나. 여기가 배차를 우선 완료시키고 나서 통화로 현위치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지만 기존 택시기사분들은 우선 배차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래서 직접 뭐 자체 정직원처럼 뭐 타다나 오시러처럼 그런 형식으로 풀겠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해결책을 고민한다든지 여기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택시 업체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네, 그 자녀들이 깔게 하겠다 해서 마케팅 얘기해 주셨는데 마케팅이 너무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하다가 이건 일반적인 거라서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힘을 빡 주고 끝내야지 데모데이에서 기억에 남으니까 첫 번째잖아요, 발표.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만약에 너무 뻔할 것 같다면 인스타나 네이버로 하는 거는 차라리 빼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이거 하나만으로 되게 많이 고민하셨구나. 진짜 자녀가 깔아주는 게 확실히 실버웹에서는 해야 되는 마케팅이지라고 충분히 설득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쓰거나 어떤 어플들 쓸 때 자녀분들한테 다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실버를 위한 서비스들은 자녀분들한테 오히려 마케팅을 해서 역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이건 지금 3가지를 다 있는데 이 내용 하나만으로 조금 이제 잘 메이킹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붙이고 그것만으로 이제 마케팅 정략 얘기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비스가 커지면 인스타 안 하는 서비스 없고 네이버 안 하는 서비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얘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었어요? 실은 제가 이렇게 막 솔직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조사를 하고 이 서비스를 생각하고 구현했던 게 아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비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되게 잘 또 얘기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 저도 감사해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데모데이는 아무래도 첫 번째다 보니까 제일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게 메리트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잘하면 첫 번째밖에 기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전달력 있게 얘기하는 거 좀 연습해서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